누구나 한 번쯤은 시도해보는 재테크. 과연 경기도민들은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있을까요? 저금리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금리가 좀 더 높은 거 뭐 한 3년짜리, 4년짜리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로 이렇게 바꾸고 해요. 재테크 수단으로 가장 많은 것은 예금과 적금이었는데요. 티끌모아 티끌이 아닌 티끌모아 태산을 위해 월급으로 시작하는 똑똑한 재테크 비법을 알아봅니다. 본 영상에 수록된 내용은 출연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정현입니다. 흔히 재테크하면 여윳돈이나 종잣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월급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테크 전문가 동명희 씨 모시고 그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월급만 모아서 억대 자산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네. 먼저 쓰고 남으며 저축한다는 마음을 버리시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저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생활비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세우기입니다. 가장 크게 목표를 저축으로 두셔야 되고요. 소득이 50% 정도는 저축을 하시고요. 나머지로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관리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요금 등은 좀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식비라든가 여가비, 의료비 등 변동비를 줄여서 저축하시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가령 우리 부부가 합산해서 월급 4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네. 반드시 금액 위주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은 좀 불필요한 소비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혼이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이 우선이니까 네. 내 집 마련에 100만 원, 자녀 교육비에 50만 원, 노후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세우시는 게 좋고요. 대신 자녀가 둘인 집은 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집은 자녀 교육비에 조금 더 투자하셔도 됩니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자 월급을 관리하다가 갑자기 합쳐지니까 좀 네. 고민할 부분이 많거든요. 네. 특히 연말정산도 그렇고 지금까지 유지했던 저축이나 보험 같은 것들 같이 합하는 게 좀 좋을까요? 무조건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네. 나름의 조건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옛날에 가입하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훨씬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하시기보다는 앞으로 가입하실 상품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고요. 특히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무조건 소득이 많으신 분들한테 모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항목별로 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저축 어렸을 때부터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월급을 받고 절반을 뚝 떼어서 한 곳에 딱 저축하면 안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좀 분산 투자가 나름은 필요하신데요. 보통 은행들마다 일계좌인 상품은 금리가 높습니다. 이런 상품들에게는 맥시멈으로 실은 다 불입하는 게 좀 유리하시고요. 나머지 금액들은 좀 작은 금액으로 분산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네. 급하게 필요하신 자금이 있다면 금리 좋은 상품 한 번에 깨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이럴 때는 작은 금액을 떼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적어서 수익이 네. 거의 안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전투적으로 네.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네.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금리이기 때문에 저축을 좀 꺼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위험을 좀 감수하고라도 펀드나 ETF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나 ETF는 장기를 투자하실 경우에 좀 분산 투자 효과가 있으시고요.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수익이 나면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적리식 펀드의 주식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름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할지 그것도 궁금해요. 목적 자금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냥 1년짜리 정기 적금 예금만 고집하시면 절대로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1년에서 3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품들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는 이율이나 금리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간에 따라서 투자 분산해야 되고 또 단기로는 예비비를
잘 모아놔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이런 예비비는 사실 다음 투자를 위한 여윳돈으로 생각할 수도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중개 상품은 또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중개 상품 보통 저희가 3년에서 5년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청약, 펀드, ETF 등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만기가 없습니다. 청약의 경우에는 주택 마련으로 많이 이용하시고요. ETF나 펀드는 자녀 교육비라든가 노후 자금을 쓰시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교육비나 노후비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장기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특히 펀드나 ETF는 수익이 나면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정해놓고 수익이 나면 환매한 다음에 이 상품들을 약간의 중형 중수익 상품인 ELS나 후순위 채권에 좀 투자를 했었습니다. ELS? 후순위 채권이라고요? ELS는 중수익, 중위험을 내세운 재테크로 불리는 상품으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 우량 채권에 투자해 원금을 보호하고 일부는 주가 등에 연계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자 순위에 따라 변제하게 되는데요. 후순위 채권이란 투자한 회사의 파산 시 일반 채권 다음으로 변제 순위를 갖게 되는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치식 풍차 돌리기를 한 셈인데요. 네. 이런 자금들이 자꾸 굴리다 보니까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장기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네. 주세요. 보통 장기 상품들은 10년 이상을 많이 보는데요. 네. 저축성보험을 좀 말씀드리면 10년 납 10년 만기보다는 5년 납 10년 만기, 7년 납 10년 만기 등 거치를 두는 것이 확률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연금 저축이라든가 연금 저축 보험 등은 비과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나름 큰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목적 자금들이 경계를 넘어서는 일은 절대로 없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 교육비가 없다고 해서 저희 노후 자금을 깨트리면 안 되겠죠. 네. 아마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다른 꿈도 무너짐을 명심하시고 절대로 경계가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억대 자산 만드는 거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네, 오늘 배운 비법으로 월급이 통장을 스치지 않고 투자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